저거겠군. 우리의 목적지 유사 로보토미 지부. 파일럿이가 말씀하신 생존자분들 안전하게 계실까요? 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오. 별일이 없었다면. 그리 피하군. 그러니까 저게 로보토미 지구라는 말이? 좌표 범위에서 한없이 중앙에 가까울 뿐더러 전달받은 정보와 크기감이 일치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흰 물체들의 사이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진짜로 저게... 대체 무슨 일을 겪으면 저런 꼴이 될 수 있는 거야? 파일럿 씨의 이야기대로라면 쌍갈고리 해적 단원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재앙이 오고 있다 였었나요? 우리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적의 일이 생각나는구려. 이런 생체 조직이 들러붙은 분위기가 사뭇 흡사하군. 디사 지부 때? 그때처럼 안에 독가스가 차 있거나 하진 않으려나? 당시에는 배신자가 있었던 것뿐이다. 이번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적합한 비교군이 아니다. 상황은 더 심하면 심해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파일럿의 동료분들은 인어가 되진 않았으면 다행이겠군.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앙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 대호수에서는 5가지 재앙이 존재한다. 아, 이제는 내게려나. 무슨 뜻이오? 뜻은 차차 알게 될 거다. 재앙은 아무리 조심하고 피하려 해도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것들은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가져서 불현듯 찾아오니까요. 지금은 그 재앙이 남기고 간 지옥 속으로 직접 노를 저어 들어갈 시간이군. 로보토미 지부는 바로 옆 호수니 쪽배를 타고 가도록.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나는 이 호수에서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도록 하지. 저 양반 수업을 누가 알겠어? 입에는 여러모로 자주 쓰게 되네요. 조망만 해서 아까도 그랬지만 영 미덥지 않단 말이지. 호수에는 원래 안개가 많이 끼나요? 아까 호수도 그랬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소. 안개 속에서 갑작스레 나타나는 것은 모험의 기본 공식이니. 어때, 단테? 황금가지 느껴져? 확실해? 이런데 올 때마다 내가 유난 떠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엔 좀 더 기분이 안 좋단 말이지. 뭐 하자는 거죠? 안 갈 건가요? 너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 오히려 너같이 호수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더 강하게 느끼곤 하지 않아? 그래서 안 갈 건가요?
안 갈 사람은 여기에서 기다리던가요. 아저씨, 한참 전부터 저 자식은 말이 안 통했었는데 뭘 기대한 거야? 좀 협조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착각이었나? 가긴 가야지.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흰색 점막 같은 건 무엇이요? 곰팡이 같은 걸까요? 뭐 균류라고 하기에는 다른 특징들을 지녀야 할 터. 내가 보아도 균류의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군. 오히려 살아있는 생체 조직으로 보이는군. 혈관이 마구잡이로 생긴 것 같은 느낌. 어이가 없군. 이렇게 못들이 많나. 무슨 의미지? 혼돈에서 피어난 작품에 패턴이 있을 거라고 보나. 전체를 봐라 멍청이.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필요치 않은 담론으로 힘만 빼는 것이 더 불필요해 보이는구려. 그대들도 멈출 생각은 아니지 않은가? 저기 이스마일 양은 이미 저만큼 갔다네. 불꽃을 벼리겠소. 흥미로운 거라도 발견한 거야, 꼬맹이? 여기 벽에 어? 사람이 들어있어. 모형 아니야? 모형이 이렇게나 생동감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제자로 드리라고 하겠어. 잠시만요. 설마 이 사람 파일럿 씨가 찾던 이보시오! 괜찮은 것인가? 대체 거기에 말을 왜 거는 거야? 이것 보시오! 이자 살아있어! 진짜 나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기분 느끼는 거 오랜만이야. 이보게들 꺼내줘야 하지 않겠소? 살아있잖소! 그러고 싶어도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잘라내지 않고서 꺼내놓을 방법이 있나 싶은데. 뭐라? 뭐 한두 번 보는 경험도 아니지 이제는. 단단히 벽에 박혀 있다. 일반적인 힘으로는 분리조차도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힘으로는 반드시 이들의 형체가 부서진다. 용서할 수 없는 악의 소행이로군. 억지로 쑤셔넣은 흔적은 없어 보이는데 놀라워. 아주 자연스럽게 전시되어 있고 원래 이렇게 태어났던 것처럼 말이지. 이번에야말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관리자님, 저것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황금 가지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전진하자고 말씀 좀 하시죠. 저는 누누이 말했어요. 쓸데없이 시간을 쏟고 싶지 않다고. 이곳에선 호수의 규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좀 더 느긋하게 가도. 둘러봐도 역시 아무도 없는 게 확실할 테니까요. 여기 있지 않은가? 살아있는 척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면 이건 아무리 봐도 그것이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멀쩡한 사람이 있을 리 없고 그것은 순식간에 모든 걸 집어삼키기도 하지만 다시금
뱉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토해내는 것은 결코 온전한 형태가 될 수 없다고. 웃기잖아요. 그렇게 뱉어낼 거라면 애초에 삼키는 것조차 하지 말던가. 왜 마주하는 온갖 것을 다 삼키려고 하는지조차 모르겠어. 그 어떤 모험담에도 그런 어마무시한 고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 정말 고래가 맞는가? 그러게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할 때 듣지 그랬어요. 적어도 마음가짐이라도 달리 먹었을 텐데. 네. 그 고래가 지나온 모든 길은 지금처럼 하얀 모습으로 뒤덮이니까요. 거수자 발견. 환상체일까요? 여기가 로보토미 지부인 만큼. 그래, 차라리 환상체라고 생각하고 다 썰어버리는 게 낫겠다. 잠깐만요. 생존자일 수도 있어요. 뭐지? 이 안에 인간은 남아있을 리 없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 놀라워서 그래요. 어이! 이스마일 씨가 뭔가 환상체 같은 정신적인 것에 당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징후는 없었다. 저자의 눈빛은 지극히 평소와 같다. 말도 안 돼. 분명 방금까지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봤잖아요. 분명.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어지면 이 호수에선. 지금은 감정의 동요가 발생했다. 단테, 그대가 나서서는 되돌아왔어. 관리자님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사라졌어요. 이 망할 흰색의 껍데기가. 황금 가지에 의한 중화작용으로 보이는군요. 단테 씨의 머릿속에 있는 그 황금 가지의 조각은 미력할지라도 이 백화 현상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화요? 아니, 그럼 황금 가지가 있으면 인어가 지금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잘 이해했어요? 파우스트 씨? 충분한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가능성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적어도 이곳을 먹고 지나갔다고 추정되는 고래의 인어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자 나태님, 진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꾸역꾸역 밀어넣으려고 노력했던 그날의 기억이 어쩌면 해결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자꾸만 눈앞에서 그려지잖아요. 저 고래에게 토해져 버린 채로 가라앉거나 떠다니고 있을 그들이. 당신에겐 들리는 거죠? 그날의 파도 소리가. 저는 항해사였죠. 해결사기도 했고 뱃사람이기도 했고. 그런 마지막에는 우리는 고래잡이라고 불렀어요. 아세요? 아니, 보이세요? 모든 걸 걸고 있고 아무것도 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표정이. 그런 것들을 태우고 파도를 가르는 게 고래잡이 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고래들은 사람을 삼키면 아예 자신의 것을 재구성하여 바뀌게 만들죠. 하지만 그 고래는 달라요. 그 창백한 고래에게 삼켜진 이들은 하얀 막에만 감싸진 채 모두 그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있었어요. 그걸 온전하다고 하긴 좀 그런가. 외곽을 향해 키를 조종할 때가 간혹 있었죠. 그러면 그 온전한 척하는 배들이 바다에 떠있죠. 선체 전체가 하얗게 변해버린 배가요. 고래잡이 사이에선 그런 배를 만나면 호수를 이리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하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죠. 그 배는 원래 타고 있던 선원이 가지고 있던 습성이나 능력은 바뀌지 않은 채 그저 호수를 돌아다니는 다른 것들을 습격하는 것이 목적이 된 채로 돌아다니니까. 피코드호의 선장이었던 자가 있어요. 그자의 목표가 그거였죠. 자기 손으로 그 창백한 고래를 잡는 것. 그 안에서 생활하는 내내 그자는 그 고래를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일인지 설교를 늘어놨죠. 귀가 따갑기도 했고 저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아니지. 어쩌면 우리를 미치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느새 우리도 그 창백한 고래를 잡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자 숙명이 되었죠. 배 안에 모두를 미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선장은. 결국 우리는 몸과 모든 악을 뿜어낸다는 그 고래를 마주하게 되었고 처참하게 부서지고 집어삼켜져 버렸죠. 차가운 물 속에서 나무 토막을 부여잡고서야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눈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붙잡고 있던 것이 그저 나무 토막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서야.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해요.
모든 걸 나누었던 동료의 관짝을 붙잡고 살아남아 버렸을 때 마지막까지 그 새끼는 먹혀가는 배 안에서 혼자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목숨 바쳐 따르던 선원들은 바다와 외곽 위를 떠다니며 먹혀갔는데 한중에도 없었지. 그놈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 살아있어야만 해. 그러니까 찾아야 해. 우리는 그 선장을 죽일 때까지 절대로 나비네요. 보통의 나비가 이런 곳을 날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마치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한성체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드디어 나타난 건가? 찬성하겠소. 나 개인에게도 궁금함이 생겨. 이들은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어라 하고 있지는 않았소. 내 듣고 있었네만. 일정한 규칙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해석은 불가능하군요. 일종의 부호 같은 느낌이죠. 음파와 암호 패턴의 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정령, 관리자 나리와 꼭 붙어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었던가 보네. 사냥 시작. 꿰뚫려라! 점점 인어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오시는 길이 영 편치는 않았겠소. 멀쩡한 생존자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야, 시계 대가리. 저거 네 친구야? 아, 뒤틀림이면 그 똘붕이네 닭집 차장 같은 존재인가? 논란이 많고요. 이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니 그렇게 소스라칠 이유가 되진 않겠소만. 오, 머리가 찰랑찰랑거려. 별이 꺼진 하늘 아래에서 언젠가 맞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내 이름은 림이라 불러줘. 통성명할 생각은 없으니 질문만 하도록 하지. 이곳에 온 이유를 대라. 미친 인어들만 존재하는 이곳에 뚜렷한 이유 없이 온 것은 아닐 테지. 분명 시추선에 정박해 있는 건 우리가 타고 온 보트 단 한 척뿐이었다. 그런데 니놈은 어떻게? 내가 바다를 건너려고 한다면 배는 필요 없다네. 이곳은 순전히 그대들을 보기 위해 온 것이지.
우와, 인기가 많아진 기분인걸요? 그대들은 가지의 황금빛이 비추는 곳을 향하는 자들이지. 그걸 알면서 우리를 보러 왔다는 건 설마 그거야? 우리에게 황금 가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는? 아니 딱 봐도 그걸 방해하려고 왔다는 게 더 맞는 거. 맞소. 요새 왜 이러지? 가지를 이 건물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저 시간의 무용함만 깨닫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인가? 가지에 이끌리는 게 비단 그대들뿐이 아니라는 건 진작에 겪었겠소. 심지어 겨우 얻은 하나를 빼앗기기도 하였지. 어떻게 그것까지 아는 거죠? 본래는 외곽만을 떠돌아야 할 고래도 그 영롱한 눈부심을 오롯이 느끼고 있지. 황금 가지로 인해 외곽에 있어야 했던 그 고래가 둥지 안에 이 유사 호수까지 왔다는 말인가? 틀림없이. 그리고 이 건물에 있던 갸냘픈 가주는 그것에게 통째로 삼켜졌지. 여기 있던 환상체들도 그 이끌림에 몸을 맡겨 웅대하고도 가늘인 고래와 함께 떠났다네. 그러니 자네들이 쫓는 것은 이곳에 자리하지 않네. 그런 정보를 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황금 가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건 그 쓰임이 어떻게 되건 그건 작은 날개짓에 불과하네. 우린 단지 그 날개짓의 울림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지. 우리? 누굴 말하는 거지? 모든 걸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별의 주인 될 자들이요. 동시에 모두가 같은 별이 될 수 없는 우리지. 지켜본다라. 림. 그렇다면 그대는 구인회의 끝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과거의 벗들이 어떻게 무너져 버렸는지 아느냔 말일세. 알고 있어. 그 또한 지켜보기만 하였는가? 이상 씨, 혹시 당신의 옛 친구 중 하나였나요? 그대들도 잠시 겪었던 면면이요. 구인회가 분열될 때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 중 하나. 내게는 바다로 간다 이야기하여 놓고. 그래. 나는 한때 그중 하나이기도 했지. 대답해주겠네, 이상. 내가 지켜보기만 하였는가라. 그것은 오문이오. 자네는 구인회가 끝장이 났다 하였으나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한 시작이었을 테요. 자네가 가장 잘 알 텐데 그 상태가 끝인가 시작인가 그것을 객관하여 정해 놓는 건 이다지도 의미가 없어. 깨짐은 영지형에게도 시작이었을 터. 그래, 그대는 일찌감치 내다버렸다는 것이지. 세상의 줄기를 볼 수 있게 된 걸세. 간결하고 중요한 단 하나의 줄. 그것만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 외의 것들은 그저 낙화와 같이 덧없는 것이지.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의 말대로 이곳을 삼킨 고래가 황금 가지를 먹었다면, 그리고 그 가지가 정말로 이 백화 현상을 덜어주는 게 맞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옳다 하겠소. 그렇군요. 이정표는 이쯤이면 되었겠지. 또 어디론가 다름하는가? 그때는 바다와 강과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고여있기만 했다면
지금은 직접 내 날개로 다가가고자 하오. 그뿐이야. 잠깐. 그런 정보를 아는 놈을 호락호락 보내줄 것 같은가? 유감이요. 지금은 손에 움켜쥐어도 나는 흘러내려 담을 수가 없으니. 자, 그럼. 림이라는 자의 말대로 여기엔 황금가지가 없어 보이네요. 제게도 가지에 대한 감각이 느껴진 건 없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우리 외에 지부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오염되어 버린 것 같다. 림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 표식이 있다는 건 지난번에 만났던 날아다니는 파란 꼬맹이랑 비슷한 놈이라는 건데 괜찮을까? 확실히 결과적으로만 보면 저희를 도와주긴 했었죠. 아주 조용히 다가왔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어쩔 수 있지? 그렇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겠죠. 하지만 데미안은 저희를 향한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뭐, 내 놈한테만큼은 없었던 걸 수도. 관리자님, 그자가 믿을 수 있는 자인지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결국 그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말도 없이 내빼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도 얼굴 튼 사이니까 뭐라도 알 거 아니야. 뭐 없어? 내가 알던 그와는 너무도 달라진 터라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 남아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손쓸 수는 없다. 알고는 있지만 네 생각 대충 알 것도 같지만 포기할 건 포기해라. 이미 늦은 것도 있는 법이더라. 살아보니까. 알겠어. 웬일이래? 남 위로도 다 할 줄 아는 사람일 줄이야? 알르니 죽지. 오랜 목마름도 어버이를 향한 죄책감도 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생각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불꽃을 벼리겠소. 허탕. 아니, 새로운 시선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 나쁘진 않았군. 뭐 괜찮지 않겠어? 보통 이렇게 털리는 경우는 다음부터 대박날 징조더라고. 아무래도 그 가지를 찾으려면 호수 한복판을 해적거려야 할 것 같은데. 수영을 배웠어야 했나? 그자의 말대로라면 황금가지는 창백한 고래가 삼키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 가는 것이오? 그 풍차만한 아니 십체만한 아니 성체만한 창백한 고래를 찾으러 말이오? 그 만한 걸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잡는다고 해도 황금가지는 어떻게 얻어? 다시 뱉으라고요? 돌아가는 편이. 돌아간다고요? 아, 그게 돌아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황금가지를 포기한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없던 일로 하고 그 다음 작전으로 넘어간다? 황금가지를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게 이 집단에서 용인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어찌되었든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이 망할 회사에 들어오고 줄곧 버티고 있던 이유는 항상 하나뿐이었어요. 파우스트, 당신은 알죠? 이스마엘 씨의 말씀대로
이 정도의 상황에서 황금가지 수복을 포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디론가 이동하지를 못할 겁니다. 베르길리우스 씨와 합류해서 추후에 대한 논의를 하는 편이 적합할 것 같네요. 그건가? 이번에도 그 거지 같은 호수의 규칙 때문이지? 네, 그렇습니다. 약 2시간이 남았군요. 참 잘했어요, 히스클리프 씨. 이런 안개 너머로 선박 여러 척을 관측했다. 단 메피스토펠레스의 윤곽은 아니다. 뭐야? 아니, 오발이라도 있었던 건가? 아니 잠깐만! 근데 그게 먼저냐? 원래 여기까지 물이 차 있지 않았었잖아! 만조군요. 이 호수는 시간이 흐르면 수면이 높은 고저차로 오르내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발사되었다. 충격에 대비해라. 또 온다. 그래, 쌍가오리 녀석들인가? 끈질긴 거 하나만큼은 정말 존경스럽네. 관리자님, 당신이 기어코 살려두었던 그제가 부른 찌꺼기들이겠죠. 그런 말 마시오. 관리자 나리가 행했던 건 누구나 하기 어려운 숭고한 판단이었소. 잠깐!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알 수 있잖아! 우리가 호수에 묶여있는 것처럼 저것들도 호수에 묶여있을 거 아니야! 뭐 작살을 실컷 박는다고 해도 이 너머까지 배를 직접 끌고 오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뭐냐... 아니, 보통 해적들이 작살을 날리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죠. 우리가 갈구리를 단 건 지금 같은 조질력을 위해서였다고. 작살 타고 싶은 사람 나요다. 짐승들의 재갈을 풀겠다. 넌 푸름을 틔울 수도 없겠구나. 따뜻해. 타오르시게. 저 가운데에 있는 배에 계속 눈길이 가네요. 유독 화려한 건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오라라? 저기 저 가운데에 있는 사람 말이야. 폼? 그런 게 아니야, 탄테. 저 문신을 보고도 모르겠어? 저자는 중지의 저 형이군. 좁은 형님이 뭐죠? 작은 형님 아니야? 저 듣기로는요, 중지를 포함해서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니, 직접 만나는 것부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뭐 끝이라고 봐야지.
마지막 한개비를 피워야겠군. 다들 죽기 좋은 날씨 아닌가. 마주해야 하는 일들이라면 담담하고 굳세게 받아내야 할 뿐일 것이오, 단테. 준비 운동은 끝났나? 형님께서 시간 줄 때 싸게 해라. 일동, 전열을 갖추도록. 관리자님, 이번 전투는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휘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눈에 띄지 않게. 찌뿌둥하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들어줄 용의가 있다. 악인과 협상을 하려 하더니 어찌? 그때 그 친구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됐다. 작은 형님이 진짜 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 내가 왔다. 난 말이다.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중지에 바치면서 단 하나 깨뜨릴 수 없는 철칙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철칙이 산산조각나고 말아버렸다. 너희가 내 개인 금고를 털어가는 바람에 말이지. 와, 치가 떨리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하지? 어? 쌍갈고리 팔을 털어서가 아니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고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기 우리가 비록 그 스미 씨랑 조금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대의 부하는 우리가 무사히 돌려보냈소. 야, 잠깐. 스미? 그게 누구지? 그 누구냐면 그 저기. 괜한 언동이었는가? 어디 보자. 그럼 그 죄까지 추가해서 더하면 안가품 장부다. 저기에 적혀진 이름들은 뭐 끝이지. 우스워서 돌아버릴 것만 같군. 세상은 북신과 퍼석으로 나눠진다. 너흰 그 차이를 알고 있는가?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안정감 있고 부드럽게 잡히는 것이 북신이며, 꺼끌하게 손가락을 뚫고 나오는 가닥들이 퍼석이다. 그 중에서도 최상의 북신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인고와 단련의 시간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 알겠나? 이 머리를 알맞은 모양으로 푹신하게 고정을 시키려면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유사의 최고급 항구인 대왕가오리 항구선에 위치한 프라이빗 미용실 원장에게 헤어 스타일링을 무려 5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쿠폰. 거기다 그 쿠폰이 있으면 누구나 멋쟁이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사전 예약 없이 방문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아까 요슈 씨가 좁은 형님이라 했던 것은 속 좁은 걸 의미하지. 진짜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건만. 그것은 북신을 위한 원대한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쿠폰을 털어가는 바람에 나는 기약 없이 퍼석인 채로 살아야 하겠지. 자, 보아라. 이게 너희 중 하나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의 증거다. 몰랐어. 저놈 것인 줄은.
아야 그렇잖아. 금고에 알록달록한 고양이 스티커들만 붙어 있었다고. 그걸 뭐 누가 저런 엄청난 녀석 금고일 거라고 생각해? 취향이라는 건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마치 이 호수처럼 다양성과 취향을 무시한 것도 명부에 적을 수밖에 없군. 누가 히스 입 좀 틀어막아. 저 장부에 또 뭐라도 더 적히기 전에. 알턱이 있겠냐 이 젠장. 남의 것을 가져가는 도둑질이나 하는 낙인이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오. 왜 그런 것이오, 히스클리프? 왜 생전 관심도 없던 헤어 살롱에 손을 대버린 것이오? 그런 게 있어. 단 한 가지 희소식은 가져간 쿠폰을 다시 돌려줘도 용서해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0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므로 그 쿠폰은 히스클리프, 네 것이 될 수 있다. 불행한 소식으로는 그 쿠폰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우린 모두 대박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8조 20항을 보면 거기서 A양의 6번째 헤어 쿠폰. 그래, 찾았다. 관계자 전원. 그러니까 쿠폰을 도난한 자와 그자와 친분이 있던 사람의 직결 처형이다. 역시 속 좁. 나는 중지의 작은 형님 리카르도다. 죽으면서 새기도록. 기억은 무척이나 중요하니. 썩 맛있진 않았어. 다음이 있다면 더 콕. 네가 말했던 불. 위험임을 발견. 제압할게요. 그리워할 가치 없는 이 시대의 꿈에 허비로에 빛은 눈부시지 않겠지. 지원 요청을.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대검 방호. 대검 방호.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하! 최선의 방어를. 대검 방호. 대검 방호.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하!
의뢰했다면 시바이에 의뢰했다면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시바이에 의뢰했다면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대검 방어. 시바이에 의뢰했다면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시바이에 의뢰했다면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진 않았을 텐데.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위험인물 발견. 제압할게요.
최선의 방어를! 최선의 방어를! 최선의 방어를! 최선의 방어를! 장난이 길었다. 저는 저야야! 다시 회복하는군. 너무나 멀쩡하게. 내 손질받았어야 할 어느 날의 머리는 다신 그러지 못할 텐데. 다른 수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저는 또다시 신체 활동을 멈출 것이기에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조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중지의 저자는 금방 당신까지 처리할 생각을 하겠죠. 중지 소속과 얽히는 것은 예정에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시계를 몇 번이나 돌리던 결과는 같을 것이고, 저자가 히스클리프를 이리저리 죽이는 것이 실증이 나면 곧 당신의 머리를 부수러 오겠죠. 단테 머리 뒤에 있는 조그만 버튼을 짧게 또 길게 번을 누른 후 말씀드린 방법대로 수행하시면 당신의 머리에는 30초의 유예 시간 후 포결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자폭입니다. 황금가지가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최후의 대응 방법입니다. 폭발의 범위는 크지 않지만 그 열과 강도는 굉장히 강하여 도시의 별에 해당하는 것들도 녹여버릴 수 있죠. 그 황금 가지를 소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말씀하시면서 알아채신 것 같군요. 현 상황을 알릴 수단도 설령 안다고 해도 앞으로 2시간 가까이 저에게 오실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 세계는 여기서 끝이 나겠죠. 그러니 최후에 다다를 때서야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확률이 완전히 0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대값이 낮습니다.
LCB는 여기까지더라도 세계 아니 림버스 컴퍼니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단테 결단을 재밌는 게 다 있네. 몸은 다 터져나갔으면서도 눈빛은 죽지도 않고 계속 일어서려고 하는군. 이딴 것들 때문에 역시 째깍째깍 돌아가면 시체가 되살아나는군. 세상 참 좋아졌네. 근데 저런 기술이 도시에 있어도 되는 거였나? 돌아가면 큰 누님에게 물어봐야겠군. 닥쳐요! 지랄 말고 계속 살려요. 다음 기회에 계속 살려. 다시. 인명 피해 없음, 기물 피해 경미. 완벽한데요? 소문이 퍼지면 당분간 귀하신 분들의 영지보호 의뢰가 끊이질 않죠. 좋아. 이번엔 선글라스를 스쳤어. 하지만 다음 기회에 내가 얼마나 많은 파도를 넘어왔는데 목숨만 무한정이면 어디까지라도. 슬슬 똑같은 말만 들으니 지루해져 가는데. 메인 이벤트 시계 부수기로 가볼까? 안 돼! 단테! 뛰어요! 어떻게든 도망쳐! 이 지경을 다 겪고도 아직 다리를 붙잡고 매달릴 정도면 당신 엄청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관리자는 단테는 안 돼! 왜? 당신
영감탱이.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는 줄 알았는데 색을 달고 나서 기어코 청새치 고래 하나 잡았다더니 이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중지도 고래로 보이나? 나를 공격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알만한 사람일 텐데 말이야. 중지도 고래와 다를 바 없지. 하지만 여기 온 것은 그 때문이 아니야. 그저 놓쳤던 고기를 잡으러 왔다네. 아무렴 그러시겠지. 중지는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겠지? 뭐 그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책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적은 옷에는 버티면 부서진다네. 썩어도 준치군. 다음은 어떨까? 그래, 좋아, 좋다고. 물러가지. 하지만 기억하는 게 좋을 거야. 중지는 늘 기억해. 내가 했던 일은 중요하지 않아. 중주에게 등을 돌린 놈들은 중지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되갚아준다.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난 이 건물을 삼켜버린 내 고기를 찾고 있네. 자네들도 고기를 낚는 자들인가?